네, 2부에서는 비트초원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 거시적 흐름을 살펴봤으니까 현재 비트코인 상황 어떤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아님? 네, 우선 비트코인을 네. 이제 누가 매집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매집 현황을 좀 살펴볼 거고, 그리고 상장 폐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의 대응 방법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리플의 SEC 약식 재판이 이제 고래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저번 주에 말했던 코인은 또 어떻게 됐고,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코인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차트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그런데 차트 분석이 이제 제가 그 주봉상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단기간의 상승과 하락에 너무 많은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는 사실 우리가 좋아할 위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반등을 좀 줬지만 결국에 네모박스를 제가 그려왔는데 여길 벗어났을 때 튕겨져 나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여기서 조금 눌려준 다음에 18.2K 선이죠. 이제 전에 떨어졌던 부분 이 선이나 조금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하락해줬다가 왜냐하면 1월 달이 그때쯤 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쯤 되면 다시 좀 하락해준 다음에 이제 15.5K 부근을 이제 그 전 저점이죠. 그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때 상승할 수 있는 범위는 25K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락 추세가 종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왜 알트코인들이 많이 떨어졌나요? 라고 보신다면 제가 이거 얼마나 떨어졌는지 좀 봤습니다. FTX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이때부터 30%가량이 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21K일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이 뭐 오래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한 달 내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21K 선에서 움직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노란색 강한 이제 저항대죠. 저항대들을 뚫어주지 못하고 다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인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지로 작용이 됐던 부분은 여기였고 네모나게 길게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에 상승이 일어났지만 18.5K 부근 이상으로는 이제 강하게 뚫어주려면 결국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과 해당하는 무엇인가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안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같이 불안함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요동이죠. 요동이 좀 큰 시장보다는 18.5K에서 이제 마감이 되는 걸 정확히 본 다음에 들어가도 이제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높지가 않아요. 그 전까지 이제 거의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까지 우리는 이제 21K 위에서 계속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좀 확인 매매를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가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니에요. 전 아직도 이제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단타죠. 단타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뭐 마이너스 비율을 꼭 잡고 5% 이상 떨어지면 나는 그만 하겠다. 그래서 예약 매도라든지, 그러니까 예약 매도가 아니라 지정가 매도죠. 지정가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는 이제 66K에서부터 하락이 되었던 1년 동안의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거의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한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해결이 되려면 이게 15.5K 미만으로 내려가는 하락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좀 깨주면서 매집을 막 엄청나게 들어가 준 뒤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라인은 사실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한 저점이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단기간에 이런 상승 하락보다는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단기간 상승과 하락에 집중을 하지는 말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위치 사실 좋아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고 보셨는데요. 지금 조금 눌러주고 15.5K 부근까지 좀 떨어져 줬다가 좀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 후에 상승을 해야 좀 강한 상승이 보여질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시나리오가 적용이 된다면 25K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FTX 이후에 우리가 뭐 가격들을 봤을 때 알트들은 거의 30% 넘게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사실 18.5K 부근에서 좀 마감하는 걸 우리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단타라고 접근을 하신다면 비율은 마이너스 비율을 꼭 확실하게 잡으시고 지정가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초원님과 매수 타점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관의 매집 상태 지금 현황 어떤가요, 초원님? 네, 우선 기관들은 비트코인 위주로의 네.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씩 계속 지금 몇 주죠? 같이 세볼 건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주죠. 네. 13주 동안 이제 계속 조금씩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전처럼 뚜렷한 뭐 단기 상승이랄까요? 그런 게 나올 정도로의 차트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고 이더리움에서 매도를 한 이유는 이것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메타마스크죠. 그런 네. 것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금의 이동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을 매도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변동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기관들도 비트코인 위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계속 기관이 매집을 한다면 우리랑 지금 평단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라인 역시도 계속 조금씩 매집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결국엔 가장 먼저 가주기 때문에 그 뒤로 수익분을 충분히 익절하고도 다른 알트코인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비트코인 위주로의 매집이 일어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네. 거죠. 그리고 특히나 숏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좀 많은 물량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나 FTX 사건 때 굉장한 물량이 모여 있었는데 그 후로 이제 조금씩 숏 비트코인의 개수가 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좀 다행인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특히나 이더리움과 폴리곤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인지하시고 비트코인 위주로 조금 개수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기관 매집을 살펴봤을 때 13주 동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쪽은 좀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을 오히려 사모으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뭐 웨이브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우리가 니어나 웨이브 또 카바 하이브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 조금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위믹스가 상폐가 된 이후에 다른 코인들도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라는 좀 불안감도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가요, 현재? 우선 사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가장 네. 좀 두려운 것들이 이제 바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죠. 방금 니어 프로토콜, 웨이브, 카바, 트론, 하이브가 이제 업비트에서 다루고 있는 코인인데 네. 사실 이런 코인들이 이제 사실 성장해줘야지 다른 코인들이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환전에 해당을 하는 거고 네. 환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환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USDT 뭐 이런 것들이 올라줘야지 이제 다른 코인으로 유입이 증가가 네. 되고 상승을 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테라루나 사건과 미믹스의 여파로 인해서 관련된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유의를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나 니어 프로토콜, 웨이브, 카바, 트론, 하이브는 돌아가면서 계속 좀 문제를 계속 지적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대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당장 매도를 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명을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또 이제 네. 유지가 되었던 코인이고 그런 코인들이 소명을 했고 특히나 지금 뭐 예치된 금액이 4%밖에 되지 않아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믿는다 해도 거래소가 또 이제 당연히 상패를 시키면 또 네. 피해자 분들은 결국에 또 개인 투자자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한 개 한 개씩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이제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거거든요. 특히나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있을 나눠주는 에어드롭이 있어요. 에어드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냅샷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좀 이제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유통량에 관련된 코인들은 잠시 이제 좀 계속 문제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좀 어렵거나 한다면 이제 네. 좀 계속 이런 지진, 이런 저항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바이낸스 또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BUSD 역시도 뭐 패깅이 약간 깨졌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탓할 대상 그리고 이것을 좀 눌려줄 대상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들의 가격 그리고 관련된 코인들의 가격은 사실 조금 단기간적으로는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위믹스 상패 이후에 이런 알고리즘 코인들의 또 유통량 문제도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달러의 패깅이 덜 된다든지 디패깅 상황 때문에 유의 종목에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우리 초원님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리플의 약식 재판 우리가 1월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리플은 좀 어떤가요? 1월 4일까지 네. 이제 약식 재판의 자료 봉인 요청 기한을 미뤘습니다. 이미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또 1월 4일까지로 연기를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미루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시장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변호사가 올린 글이에요.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 자료 봉인에 이의 제기를 불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불허해서 재소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이미 요청을 했고 리플 쪽을 편을 들어줬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런 것을 왜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플이 결국에는 그 값어치적으로 뭐 투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플의 가격이 생각보다 변동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논하기에는 아직 좀 리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리플의 요청을 좀 승인해줬다라는 것 역시도 이제 좀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리플이 가격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실 때 이 박스 하단부의 1차로 그리고 그걸 빠졌을 때 이 두 번째 하락 부분이죠. 450원 부분.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400원대에서 좀 충분히 보시고 진입이 천천히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플이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ISO 2002라고 해서 송금형 코인들을 제가 묶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리플, 스텔라루멘, 아이오타, 알고랜드, 헤데라, 에이다, 폴리메시 리스크가 있는데 이 코인들이 좀 유동성이 좀 있거든요. 같이 가는 모습이 있어서 리플의 상승을 보고 난 뒤에 다른 것들의 진입이 일어나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차트가 비슷합니다. 폴리메스 빼고요. 그때도 제가 헤데라가 오를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나서 헤데라가 다음 날 상승이 좀 폭이 컸어요. 그때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들어오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리플도 봐주셨는데 450원대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걸 좋겠고요. 400원대에서 좀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만약에 리플 접근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송금형 코인인 ISO 2002 계열의 코인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플이 상승한 후에 오르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초안님의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